당신은 지금 지쳤습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끝없이 찾고 또 찾는 과정 자체에 지쳐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며 이번에는 마침내 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줄 단 하나의 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빠진 조각, 모든 혼란을 정리해줄 비밀, 인생을 한순간에 이해하게 해줄 결정적인 통찰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이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그 답은 다음 영상 안에 있지도 않고 다음 책 안에 있지도 않으며 인터넷 어딘가에 흩어져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것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끝없이 심리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불편하고도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삶으로부터 숨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융은 찾는 행위 자체가 진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되는 특정한 심리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건 마치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발명된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의 미루기일 뿐이에요. 당신은 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삶 그 자체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사실은 당신이 이미 이 진실을 어딘가 깊은 내면에서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통찰을 트로피처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요. 결코 사용하지 않을 지혜를 쌓아 올리며 변화에 관한 기술과 이론의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당신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완고하게 답답할 만큼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칼 융은 이것을 푸에르 에테르누스, 즉 영원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원히 준비만 하고 실제 삶은 시작하지 않는 사람, 항상 준비 중이고 항상 배우고 있으며 항상 단 하나의 통찰만 더 있으면 진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죠. 이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림자 작업에 대한 영상을 보고 원형을 배우며 통합 이론을 이해하고 그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깨달음의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게 모든 걸 설명해줘.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나요? 당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영상을 클릭합니다. 융은 이 패턴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극적이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아주 느리고 조용하게 해마다 이해는 쌓이는데 단 한 번의 진정한 변화도 없이 삶이 소모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융의 이론을 완벽하게 인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그림자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마주하지 않은 사람들, 모든 심리 개념을 이해하면서도 5년 전과 정확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죠. 융은 수십 년을 삶의 대기실에서 보낸 환자들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고 충분히 이해하게 되기를 기다렸으며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이상적인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 순간이 오면 변화는 자동으로 아무런 고통도 불편함도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시적인 삶, 즉 영원히 준비만 하는 이 상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생산적으로 보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당신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전문 용어를 배우며 깊은 통찰을 얻어요. 유튜브 시청 기록은 심오한 심리 콘텐츠로 가득 차 있고 메모장은 깨달음으로 넘쳐납니다. 당신은 개성화와 그림자 통합, 원형적 상징에 대해 세련되고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융이 발견한 사실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통찰은 그저 오락에 불과하고 변화 없는 지식은 자아를 꾸미는 장식품일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더 현명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는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빌려온 지혜로 가득 찬 박물관이자 아무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제대로 읽지 않는 도서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달에 심리학 영상을 몇 개나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개념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 이후에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행동을 바꾸었고
어떤 두려움과 마주했으며 어떤 불편한 대화를 나누었고 어떤 오래된 패턴을 끊어냈습니까? 이 질문 뒤에 찾아오는 침묵이 바로 임시적인 삶의 소리입니다. 끝없이 준비만 하는 상태, 결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준비, 무대에 오르지 않는 끝없는 리허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상태예요. 임시적인 삶이 교묘한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붙잡아 둘 만큼의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나하나는 작은 도파민의 통찰을 주고 새로운 개념 하나하나는 당신이 전진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에 대해 말하는 모습을 안전한 거리에서 관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융은 지적 이해와 정서적 통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은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부정된 어둠을 마주할 때 느껴지는 그 불타는 수치심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그림자를 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림자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자아는 지혜를 수집하는 것을 사랑하고 심리적으로 세련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즐기며 융을 이해하고 원형을 인용하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본다는 정체성에 집착합니다. 자아는 빌려온 통찰로 살을 찌우고 의식적인 사람, 기해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그것은 결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빌린 지혜로 꾸민 자아의 분장놀이이며 작은 자아가 진짜 자신인 척 연기하는 상태이고 무의식의 얼굴 위에 의식의 가면을 쓴 모습입니다. 융은 이것을 지혜의 흡혈귀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변화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통찰을 소비해 우월감을 느끼는 심리적 메커니즘이죠. 당신은 자아의 죽음에 대한 영상을 보고 깨어난 듯 느끼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의 자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겸손을 배웠지만 더 오만해지며 연민을 공부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더 판단하게 됩니다. 더 의식적이 되기 위해 소비한 모든 영상이 오히려 당신을 더 무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변하지 않기 위한 정교한 언어와 논리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 대신 설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고 왜 그런 방어 기제가 형성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콤플렉스를 식별하고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전체 심리적 지형을 지도처럼 분석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치료실을 나서는 순간 삶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결코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영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물에 몸을 담그는 것과 전혀 다르고 불을 묘사하는 것은 그 열기를 피부로 느끼는 것과 같지 않으며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사랑하는 것과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환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신이 기억을 잃고 지금까지 심리학 영상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당신의 행동은 정말로 달라질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뀔까요? 선택이 달라질까요?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는 실제로 좋아질까요? 당신은 더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에게는 아직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호기심만 있을 뿐이며 변화가 아니라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정보는 의미가 아니라 소음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이 간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보냅니다. 그들은 경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세우지 않고 두려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속 피하며 어려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미루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침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은 쉽고 행동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변화는 본능적으로 두렵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진짜 어둠이 시작됩니다. 융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력에 중독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될 수 있는 나라는 환상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현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이 시청하는 모든 심리학 영상은 이 환상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개성화된다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주며, 당신 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강력한 의식의 인물을 끊임없이 상상하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통찰을, 조금만 더 개념을, 영상 하나만 더, 책 한 권만 더, 스승 한 명만 더라고 말하는 사이, 현재의 당신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직면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은 상태로 머물러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현실을 정면으로 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환상은 언제나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환상은 실제로 위대해질 필요 없이 스스로를 위대한 존재처럼 느끼게 해주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도 깊은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융은 이 미묘한 중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었던 잠재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진짜로 변화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변화를 살아내는 대신 변화에 관한 콘텐츠를 끝없이 소비하는 길을 선택했고, 의식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의식에 대한 영상을 보는데 머물렀으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한 준비만 하다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주망한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지만 끝내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한 사람들. 항상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할 것처럼 보였고 항상 깨달음의 문턱에 있었으며 언젠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잠재력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은 실패하지 않고 평가받지 않으며 거절당하지 않아요. 당신이 잠재력의 영역에 머무는 한 실제 성과와 책임이라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중독은 겉으로 보기엔 중독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장처럼 보이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주며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심리를 공부하고 있고 자기 발견의 여정에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당신의 시청 기록을 한번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소비해온 수많은 깊어 보이는 영상들. 정말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에 관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실제로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의식에 대한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당신이 더 의식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융을 안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로 더 개성화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변화가 실제로 요구하는 그 무섭도록 단순한 진실, 더 많은 정보도, 더 많은 통찰도, 더 많은 개념도 아니라 보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용기, 배우는 것을 멈추고 살아내는 용기, 준비를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하는 용기를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융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충분히 알고 있고 자신의 패턴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두려움을 알고 있고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대화를 알고 있고 세워야 할 경계를 알고 있으며 감수해야 할 위험을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영상은 아무것도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더 많은 개념은 당신을 더 용감하게 만들지 않으며 아무리 많이 이해해도 그 도약은 결코 덜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의 양이 당신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준비됨이란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야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당신을 붙잡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늙은 현자 원형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를 외부의 대상 유튜버, 저자, 교수, 치료사, 구루들에게 투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넘깁니다. 그것은 겸손처럼 보이고 배우려는 태도처럼 보이며 전문성을 존중하는 자세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의 잠을 회피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전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지혜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핑계를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변하지 않은 이유를 자직 올바른 정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죠. 융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구루는 언제나 투사이며
스승은 언제나 거울이다. 당신이 그들에게서 위대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그들이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은 사실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죠. 매번 당신이 심리학 영상을 클릭하는 순간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아주 정직한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변화를 또 하루 미루기 위한 허락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새로운 정보와 진짜 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익숙한 사고의 패턴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을 반복해서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반복해서 시청하는 영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주제들, 그림자 작업, 개성화, 의식의 확장, 통합이라는 단어들. 이 개념들을 도대체 몇 번이나 더 접해야 비로소 실제 삶에서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설명해야 당신은 비로소 움직이게 될까요?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의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의 감각, 하나의 느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느낌,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 그러나 느낌은 변화가 아닙니다. 느낌은 그저 순간적인 감각일 뿐이며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은 결코 실제 변화와 동일하지 않아요. 융은 실제로 변화한 사람들과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한 사람들은 그의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리학적 지식이 가장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들은 단지 자신이 이해한 아주 작은 부분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었고 완벽하지 않고 엉망이며 불편한 방식으로라도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실패했고 그 실패로부터 배웠으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생각으로 분석해 도달하려 하지 않았고 살아냄을 통해 새로운 이해에 이르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절정의 순간이자 동시에 피할 수 없는 두려운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구해줄 새로운 정보는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명확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영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통찰이 당신을 대신해 삶을 살아주지는 않아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 당신이 어떤 것들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스스로를 숨기고 있다는 것, 자신의 한계와 경계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더 많은 영상은 결국 어느 순간 당신이 소비를 멈추고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융은 이 순간을 도약기라고 불렀습니다. 이해가 행동이 되어야 하는 순간, 지식이 경험으로 바뀌어야 하는 순간, 지켜보는 태도가 실제 행위로 전환되어야 하는 순간이에요. 이 도약은 두렵습니다. 물은 어둡고 바닥은 보이지 않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준비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뛰어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도약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실제 변화의 위험 없이도 진보하고 있다는 착각을 제공해줘요. 당신은 스스로를 생산적이라고 느낄 수 있고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여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동안에도 당신은 여전히 안전한 가장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융은 하나의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적게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약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두려움과 마주하며 피하고 싶었던 어려운 대화를 선택하고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행동을 실행하며
준비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변화는 완벽한 이해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불완전한 행동에서 옵니다.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며 엉망이고 불확실하며 두려운 상태에서도 계속 움직이는 선택에서 옵니다. 융 자신도 무의식과의 대면이라는 깊은 붕괴의 시기를 직접 통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고 공포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능동적 상상을 계속했고 자신의 비전과 이미지를 기록했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작업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데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이론이 아니라 그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계속해서 마주하려는 태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멈추지 않으려는 용기, 결과가 불확실해도 과정에 헌신하는 자세였죠. 그래서 융이 남긴 해답은 잔인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멈추십시오. 그냥 멈추십시오. 콘텐츠 소비를 멈추고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것을 멈추며 심리학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멈추고 변화에 대해 읽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그 깊은 침묵 속에서 더 이상 새로운 입력이 없는 그 공백 속에서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의식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당신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콘텐츠 소비 속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침묵의 순간을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채웠고 다른 사람의 해석으로 덮었으며 다른 사람의 지혜로 대신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영상을 보고 이동 중에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점심시간에도 멈추지 않고 스크롤을 내리고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의식과 성장에 대해 말하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당신 자신의 무의식은 과연 언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언제 진정으로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상 거의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면의 작업을 콘텐츠 소비로 바꾸었고 자기 성찰을 타인의 성찰로 대체했으며 자신의 여정을 직접 걷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는 여정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것을 능동적 상상이라 불렀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침묵을 요구한다고. 진짜 침묵, 도망칠 수 없는 고요, 지루함, 그리고 오직 자신과만 함께 남겨지는 그 불편한 공간을 요구한다고 말입니다. 그곳에는 볼 영상도 없고 소비할 콘텐츠도 없으며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만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음 영상 속에 있지 않고 모든 영상이 끝난 뒤 찾아오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다음 분석이나 설명 속에 있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함께 조용히 앉아 그것이 마침내 당신을 바꾸도록 허락하는 그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융의 처방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두렵습니다. 찾는 것을 멈추십시오. 존재하기 시작하십시오. 배우는 것을 멈추고 살기 시작하십시오. 준비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준비되었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도 아니며 충분히 많은 영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삶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준비도 당신을 지금보다 더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란 생각에서 느낌으로, 소비에서 경험으로, 관찰에서 행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그동안 계속 피해왔던 것을 정면으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것, 불확실함 속에 머무는 것, 불편함을 느끼는 것, 모른 채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단순하고도 현실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심리학 영상을 멈추고 하루 20분이라도 완전한 침묵 속에 앉습니다. 어떤 구조나 목적도 없이 일기를 쓰고 자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며 반복되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회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 회피를 멈춥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결국 행동합니다. 당신은 피하던 대화를 하고 필요한 경계를 세우며 안전해 보이지 않는 선택을 감수합니다. 이것은 결코 화려하지 않고 흥미롭지도 않으며
새로운 통찰이 주는 즉각적인 도파민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 아닌 진짜입니다. 진짜 변화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인정하거나 박수치지 않는 불편한 작업입니다. 융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수년 동안 관객도 없이 어떤 인정도 없이 자신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해 보여주지 않았고 영상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며 외부의 확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 일이 끝나야 했기 때문에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것입니다.